아, 아, 아. 그것만 좀 점검해 주실래요? 오식 했어요. 어떤데요? 네 분 중에 한 분은 영상, 두 분은 한 분 오셨고 두 분은 연락이 안 돼요. 문자 보냈어요. 다시 네 분 중에 영상 오셨고 연락이 안 돼요. 오셨고 그럼 아무도 더 안 오실 수도 있네. 잘하면. 네, 이거 두 분인데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박혜원 안서. 지금 몇 분이죠? 지금 한 20분? 저 어제 몇 살? 18명, 19명. 그러면 시작을 일단 할게요. 네. 몇 분 오시기로 한 분도 있긴 있는데 네. 아마 줌으로 하거나 영상으로 돌리거나 그런 분들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외로워하지 마시고 상담 많이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도 하시고. 아무래도 코로나는 이게 어렵긴 어렵네요. 전 지금 아이가 중소하고 있거든요. 집에서요? 네. 아, 중하고. 그래서 줌으로 할 수 없어서 오신 건 아니고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 줌을 어쨌든 한 대 쓰고 있으니까. 자, 일단 저희 시작을 할게요. 지금 다시 한번 뭐 계속 접속하신 분들 꽤 있으시니까 한 번만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고, 그리고 뭐 이제 집에서 물론 이제 학생들 줌 수업할 때는 다 화면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어머니들은 뭐 이제 화면 키게 하는 것까지는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뭐 어머니들이 궁금하신 거나 뭐 대답이든 그런 거 채팅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고, 또 이제 저 외롭지 않게 카메라 켜서 이제 같이 서로 호흡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어머니 선택에 맡기고, 지금 줌에서 접속하신 경우 제가 이제 카페 페이지에다가 올렸었거든요. 줌 주소와 자료도 다운받아서 출력하셔도 좋을 것 같고, 혹시나 잘 안 보일까봐 이 PT 전체도 거기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아, 지금 저길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네, 짝짝짝.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저희 이제 SM에듀는 제가 뭐 체계적인 개통수학 전문학원 SM에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제 지난 설명회 정도부터 한번 요 사진을 좀 만들어 봤는데, 요게 이제 사실 자동차 광고에 나오는 한 사진이거든요. 자동차 광고. 저도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아이가 없다가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기존의 상황이랑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막 바뀌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다가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차도 조금 더 안전한 차도 사야 될 것 같고, 집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사진이 문득 좀 눈에 들어오면서 요것으로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자, 뭐 자동차든 뭐 학습이든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목적지까지 좀 빠르게,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가는 게 이제 중요할 건데, 여기서 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하게 해요.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뭐 운전이나 이런 부분도 안전이란 부분도 있지만, 교육에서도
어떤 과정으로 했을 때 학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가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그런 노선을 잘못 정하면 학생들이 꽤나 이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뭐 틱도 오기도 하고 정서가 뭐 좀 불안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염려스러워요. 학생들이 정말 똑똑한 친구들이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맞게끔 한 계단 한 계단이 좀 정확하게 놓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제가 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어서 요것으로 한번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진행은요, 뭐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일단 뭐 제가 정확하게 인사는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SMEdu 원장 맡고 있는 이성민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네. 채팅으로도 안녕하세요 한마디씩 해주면, 네. 외롭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자,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 영상을 통해서도 뭐 조합 수업이나 최근에 무료 특강 같은 것들 많이 하고 계신 한진철 선생님께서 어떤 형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어떤 수업들 하시는지 간단하게 프로그램 설명을 뭐 짧게 하시고 제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질문 정도를 또 주고받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전체적으로는 1시간 넘지 않게끔 최대 1시간 정도 안에 좀 끝내는 걸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뭐 질문이나 그런 거는 간단하게 채팅을 올려주셔도 되고, 뭐 마이크는 자유롭게 일단 킬 수 있는 상태니까 키고 얘기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진철 쌤이 나와서 프로그램 설명하시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SMEdu 한진철입니다. 네, 좀 어색하네요. 아, 네, 채팅으로 인사해 주시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어머님들께 이 대수 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제가 수업하고 있는 방법이나 이 대수 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눌 건데, 대수라고 하면 중고등 수학에서 갖는 의미가, 어쨌든 의미는 그렇습니다. 수를 대신한다는 표현이에요. 수를 대신해서 우리가 문자를 사용해서 방정식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대수 파트라는 게 이제 독립적으로 단원의 의미도 있지만, 그 후에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기하라든지 해석하기라든지 이런 분야의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를 들어 고등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내가 예제와 유제들은 열심히 잘 풀 수 있겠는데 연습 문제는 많이 어렵다, 해결이 잘 안 된다 라는 차원의 문제는요, 아이들이 그 대수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본인이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대수라는 걸 본인이 배우는 걸 떠나서 그거를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는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게 어쨌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제가 준비한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아이가 이제 담벼락을 마주했습니다. 담벼락을 마주했어요. 이게 담벼락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물음표가, 이제 아이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담벼락 너머에 뭐가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걸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죠? 잠깐 비켜봐. 벽을 부셔주는 겁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아이가 자란 거예요. 여기 담벼락이 작아진 건 아니고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넘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끌어주는 겁니다. 아이가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또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바는 사실 아이를 안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밖의 너머를. 계단을 놔주는 방법도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올라가서 구경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어머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시면 제 의미랑 좀 통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녀석들이 다 수반이 되는 걸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수업 중에.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위에서 아이를 당겨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죠. 즉각적으로 올라와 한번 보여줄게. 자, 대신 중요한 건요, 아이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아이가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 대신 또 한편으로는 다음번에 위에서 끌어주지 않으면 아이가 올라가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업으로 제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올려줄게, 알려줄게, 손 내밀어 봐, 보고 싶으면 내가 올려줄게, 이거를 내가 문제를 풀어줄게, 어려운 게 있으면 질문을 해봐. 자, 대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풀어주는 데 있어서는요, 일방적인 풀이만 되어서는 어렵습니다. 아이가 최소한의 힌트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해서 어려운 부분을 조금씩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방적인 풀이보다는 그런 설명들과 힌트들이 추가되는 문제풀이의 강의가 당연히 1차적인 수업이 되긴 해야 해요. 아이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배우는 게 대부분일 테니까. 자, 대신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요. 아이가 여기로 올라와서 밖을 보는 그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충분히 원해야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어머님들께서 정답을 혹시 알고 계시죠? 그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한 겁니다. 채팅에 정답이 올라오진 않네요. 네, 고민 중이신 거죠? 네, 이게 정답은 플러스 3이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선행학습이나 이렇게 쭉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왜 음수와 음수가 많으면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찾기는 어려워요.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면. 자, 제가 한번 이 과정을 아이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의 그림은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지금 저기 음영 처리가 된 곳까지는 그들의 합이 0이겠죠. 그죠? 근데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라는 숫자의 곱을 지금 설명하는 그림인데, 마이너스 1이라는 빨간색 공이요, 2번 더해진 겁니다. 그럼 이쪽 그림은 빨간색 공 2개가 생긴 거니까 저 계산이 의미하는 결과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번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곱해 볼 거예요. 자, 제로였던 상태의 그림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저 빨간색 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3이니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공, 빨간 공 3개가 드러난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결과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아이들에게 개념을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대신요, 한 가지 반전은 이 내용이 아이들이 배워야 하긴 한데요, 그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땡땡 학습지들이나 이런 것도 보시면 아이들이 충분한 이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 연산 과정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난 후에 이런저런 개념들을 접했을 때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기도 해요. 필요하지만 꼭 우선시 될 필요는 없다.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자,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제 아이에게 그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안아주는 사람의 의지가 조금 더 필요하죠. 근데 아이가 고개를 돌리다가 이제 밖에 너머 세상을 보는 형태의 그림이에요.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은, 수업으로 연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나 저거 해본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듣는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험을 시켜주자는 겁니다. 아이에게 밖의 세상을 한번 보여주고요,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다음번에 나 한 번 더 볼래,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라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 너머 세상을 보여주고, 이제 그걸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한 그 단원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여주고 이게 이렇게 배운 내용이고 앞으로는 이렇게 전개될 거야 라는 그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는 학습 방법을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합니다. 네,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인드 맵을 제가 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건 파트별로 이제 중고등 과정의 내용을 조금씩 다 함축하고 있는 마인드 맵을 제가 표현해 놓은 거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제 제가 진행했던 특강인데 함수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하얀색 박스들은 아이들이 이제 중등 과정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카메라 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박스들은 아이들이 이 파트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갔으면 하는 그 개념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아이들이 배움으로써 내가 고등 과정에서 이런 단원에서 얘네들을 끄집어내서 쓸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구성을 해 놓은 건데 어떤 특정한 파트를 확대해서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정리하고 이 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단다. 네, 이런 마인드맵 수업이 네, 중간중간 요소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방법은요. 원장님이 강조하신 그 안정성에 대한 발판을 차근차근 아이들이 밟아갈 수 있도록 계단을 놔준 그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대수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본 과정 배우고 심화 배우고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도구를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이 대수라고 하는 파트는 제가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연산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큰 무기고 도구예요. 네, 그래서 이 연산이라는 걸 어떻게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훈련을 시키는지 네, 요 포인트 영상과 연산이라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건데 네,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강조했잖아요. 이게 이제 연산의 측면에서인데 아이들은 현재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중학교 가서 배울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배울 내용을 제 수업 대수 파트에서는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일 정도를 미리 자기가 앞으로 배울 내용에 대한 연산을 경험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3, 4회차 전에 아이들에게 이 좌측에 있는 그림처럼 포인트 영상이라는 걸 링크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이 영상 한 5분에서 10분 남짓 되는 영상을 간단하게 시청하고 이 연산 프린트를 아이들이 한 장 풀어서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이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진도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아무래도 선행학습을 한번 한 효과를 기대하고 이제 이런 내용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이가 한번 공부했던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자신감이나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이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이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게 구글 시트로 제가 어머님들께 공유해드리는 화면입니다. 이게 진도라든지 그 수업 회차별로 과제나 아이가 과제를 어느 정도 해왔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화면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데일리 테스트 보는 성적이나 그날 아이의 수업 태도, 부족한 부분 이런 코멘트들을 매일 어머님들하고 공유하는. 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건 제가 중간중간 이제 수업 내용을 어떤 테마를 정해서 계속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아이들 관리 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학생이 부족한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판단 하에 너 여기 이 부분을 좀 시청하고 오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 라고 제공하는 그 영상 화면의 내용이고 이걸 이제 이용해서 맞춤 수업이라고요. 이제 맞춤 수업이라고 아이가 원하는 과정, 필요한 내용, 필요한 속도, 필요한 교재로 진행하는 요 맞춤 수업을 진행을 해요. 당연히 이런 영상들을 아이들이 시청하게끔 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잠시만요. 소음이 좀 있어서. 어떤 분이실까요?
네, 보시면 이제 저희 SM에듀에서 진행하고 있는 커리 화면입니다. 수업들이고요. 여기 위쪽은 두 줄은 이제 대수 파트 쪽, 그 다음에 원장님 기하 수업과 아래쪽은 특강에 관련된 시간표예요. 네, 보시면 여기 위쪽에 중등 기초부터 시작해서요. 1-1부터 이렇게 커리가 기본 심화 과정으로 몇 회인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본 교재로는 원리 해설 교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심화 파트는 일품위 교재를 사용하고요. 이 교재는 이제 이렇게 병행해서 쓰면서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이렇게 마무리 3-1 심화까지 하면요. 이제 고등 기초 수업이라고 해서 고등 과정 1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브릿지 형태의 수업이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심도 있게 중등 과정을 이해했느냐. 그 다음에 고등 과정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줍니다. 이 고등 기초 수업에서. 그러니까 효과를 더 올리기 위한 그 형태의 수업이고요. 그 다음 고등 1단계, 2단계, 3단계 수업 커리를 보시면 네, 상하 16회 18회씩 그 다음에 기본 정석과 RPM 부교재. 2단계 수업은 실력 정석의 예제 유제들과 기본 정석의 연습 문제를 2단계 수업에서 다루게 돼요. 네, 이렇게 표를 참고하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밑에 특강 쪽에 요 마인드맵 대수 정리 수업이 이제 제가 요번에 이제 개강을 앞둔 수업인데 제가 아까 강조드린 그 여러 가지 강의법들 있잖아요. 직접 끌어주는 방법, 밀어주는 방법, 계단을 놔주는 방법, 이제 그런 수업들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자라는 그 수업을 조금 더 강조한 형태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원들별로 이 마인드맵을 완성하는 게 목표고요. 그 완성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들을 다루면서 중등 과정을 한번 전체적으로 경험해보는 형태의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조합 기본 수업은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나오는 그 확률 단원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계산 법칙들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고등 과정의 기초적인 개념, 기술까지 사용해서 한번 짧게 정리해보는 형태의 수업입니다. 네, 다음 여기 정규반 커리와 밑에 보시면 초영재반 커리는요. 원장님께서 아마 설명하시고 네,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원장님하고 네, 바꿀게요. 예, 그거 빼셔야 됩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자, 어머니들. 네, 저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전체적인 일단 뭐 기하에 대한 부분을 쭉 그 각각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SM에듀의 대수랑 기하랑 그 전체적인 커리에 대한 총 정리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각각 이제 뭐 현재 아이한테 꼭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즘 학습 뭐 물론 코로나도 있고 교육 과정이 계속 이제 바뀌면서 사실 여러 변화들이 있어요. 가장 뭐 큰 변화들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좀 쉬워지는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이 쉬워진 거와 문제집이 쉬워진 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 교육 과정은 계속해서 쉬워지고 중3에 있는 피타고라스를 중2로 내리면서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완전 피타고라스란 단원이 거의 사라진 거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되게 이제 비중이 작아지고 문제들이 쉬워졌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소개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낮아지는 기초학력. 아이들이 생각보다 예전만큼 아주 많은 문제나 그런 부분들을 잘 못 푸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기초학력이 좀 낮아지고 있고요. 문제도 교육과정에서 끊는 게 쉬워지고. 근데 이거와 또 이제 약간 별개로 문제집에 나오는 심화 유형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집들 보면은 어느 문제집도 그냥 뭐 기초 유형만, 응용 유형만 담기는 조금씩 다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 뭐 심화 유형, 뭐 경시 유형, 특목 유형
다양한 이름들로 그런 약간 심화 문제들을 잡아주는 들어가 있는데 그런 심화 문제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전국에서 한 뭐 닮음이란 단원에 전국에서 1년에 한 새로운 유형이 한 5개 정도 탄생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전국에서 각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의 시험 문제를 뭘 낼까 하면서 새로운 유형을 5개만 새로 만든다면 한 100년이 지난다면 신유형만 500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각 문제집이나 선생님들이 새로운 문제들, 아이들을 자극 주기 위한 문제들, 학교 시험 문제로 결국은 그런 심화 문제들을 계속해서 내는데 그런 심화 문제들이 다 경시 쪽을 기반으로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심화 유형은 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이게 참 되게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인 거죠. 교육 과정은 쉬워지고 아이들의 기초 학력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또 그거랑 상관없이 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약간 K자 형태로 가게 되는데 좀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되죠. 굉장히 그걸 잘 따라가면서 심화 학습까지 다 잡는 친구들과 자신의 실력은 낮아졌는데 교육 과정도 쉬워졌는데 문제가 어려움으로 그걸 잘 못 따라가는 그런 학생들의 좀 불균형이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조급해진 마음 이런 부분도 가져가고 또 코로나라는 그 가장 큰 변수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들이 또 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죠. 자, 이거와 또 별개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요즘 저학년 쪽에서는 또 요거와 별개로 선행이 예전보다 더 빨라지고 더 이렇게 또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빨라진 선행,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매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 교육도 약간의 그 스킬과 기술이 있겠지만 뭐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를 데리고 하던 그 기술들을 보면서 그거를 따라하는 또 초3층이 생기면서 그게 한 학년 내려가고 그게 좀씩 내려가면서 점점 더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계속해서 심화 뭔가 그런 아이들한테 공부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화적인 문제집이나 심화 이론, 심화 유형들에 대한 계속 이 학습들이 이제 던져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균형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거 아까 전에 나왔던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모든 내용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다 드리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오늘 이런 전체적인 설명회에서 아셔야 될 거는 일단은 제가 총 정리를 하기 전에 각각의 조각들에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수업들이 무엇인지 그 특색들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어느 정도라도 하시고 큰 그림에서 그럼 어떤 형태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정리까지 좀 같이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키워드들만 보면은 이거는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인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선행 과정이에요. 중등 과정을 기본 심화로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원리 해설과 일품, 이게 이제 기본 커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어머니들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고등기초도 좀 후반에 정리하고 일단은 어머니들이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싶은 그 기하 그리고 그 기하 수업이 어떤 형태들로 좀 구성이 돼 있는지를 그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의 종합적인 커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한번 배운 내용이 당연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게 좋을 겁니다.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강도랑 빈도. 강도는 그거예요. 얼마만큼 강력한 기억인가. 와, 저거 대단하다. 전혀 진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얼마만큼 자주 계속 그걸 반복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장기 기억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는 그런 학습법들로 많이 제가 진행하는데 제가 요 그림 문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는 이런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에도 다 에피소드와 어떤 추억도 다 담겨져 있는데 이 문제는 예전에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이 문제 도저히 이거 뭐 답안지를 봐도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컴퓨터로 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좀 설명해 주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사실 그게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뭔가 부탁입니다. 어머니들이 이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이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보여줘. 어려운 설명인데 제가 이제 뭐 손님도 이제 좀 빠르고 컴퓨터도 그때 잘 했기 때문에 잠깐 그 문제 풀고 있어봐 하면서 그때 만들게 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사각형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이 들어있어요. 요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이 도형이 이렇게 도형을 막 돌아왔을 때 요 점이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래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움직이네요. 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아직 안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네요. 여기선 이렇게 아직 안 움직이고 30도만큼 움직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기하나 이런 걸 잘하려면 공간지각 능력이나 상상하는 부분도 꽤 좋아야 할 건데 이 상상이라는 부분은 몇몇은 보지 않고도 해낼 수 있어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지만 상상은 왜 할까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상이 좀 힘들거나 이런 공간지각 능력이나 그런 게 약하다면 이런 걸 봄으로써 아, 저렇게 가는 거구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극의 씨앗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움직이는 부분도 이렇게 선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선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그걸 보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돌고 여기서는 이 120도짜리 부채꼴로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에서 아직 안 움직이고 이렇게 돌고 이런 식의 형태로 움직이게 돼요. 이쯤에서 저는 제 줌수업 자랑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도 요즘 사실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줌으로도 많이 이제 수업을 오는데 줌으로도 하고 현강으로도 오는데 기왕이면 아이들한테 최대한 좋은 교류할 수 있는 쌍방 교류도 가능하면서 화질도 좋게 하고 싶은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어디서 벌레 한 마리가 네. 그래서 여러 어머니들 아마 집에서 보시면 평상시보다 이제 조금 더 화질도 좀 더 좋고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서도 이 소통도 되게 지금 빠른 형태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나중에 코로나나 어떤 뭐 힘든 상황 요즘은 제 수업은 여행 가서도 그렇게 접속을 많이 해요. 뭐냐면 결석을 했는데 여행을 갔어요. 하지만 그 어머님이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하게 될까요? 보통은 그냥 수업을 영상으로 받거나 따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저 아까 잡았었어야 됐는데. 네. 자, 일단 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행 현지 막 제주도에 가서 또는 뭐 그런 식으로 가서도 이렇게 접속해서도 제가 수업 자료 보내주고 해서 충분히 이렇게 잘 듣고 그렇게들 하곤 해요. 자, 하여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수업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또 만들었던 이제 수업 자료인데, 자, 이것도 재밌어요. 이거는 잠깐 요 문제를 처음 보시는 어머니들이라면 지금 채팅에다가 진짜 수업하는 것처럼 1, 2, 3 숫자 3개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보세요. 재밌는 코너인데. 자, 피자를 제가 한 판 시켰다라고 볼게요. 피자를 대부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피자를 먹다가 한 조각이 남아서 땡땡 냉동실에 얼려놓은 피자 조각이 하나 있다라고 볼게요. 얘가 30도짜리 부채꼴인데 이 피자를 이렇게 돌려서 이런 모양으로 다시 올 때까지 이 부채꼴의 중심이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겠죠.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맞나요? 자,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돌 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더 돌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던질게요. 이게 돌면서 살짝은 위로 뜬다. 아니면 살짝 기하적으로 신기하게도 살짝 아래로 간다. 아니면 그냥 직선으로 간다. 자, 1, 2, 3 보이시나요? 살짝은 위로 간다. 살짝은 아래로 간다. 그냥 직선으로 간다. 자, 한번 어머니들 편안하게 이걸로 뭐 누구한테 맞았다 틀렸다를 공개하진 않을 테니까 한번 재미로 한번 채팅으로도 올려줘 보세요. 1, 2, 3. 네. 편안하게. 네.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 어머니도 편안하게 손가락으로 해주세요. 네네. 이게 재밌는 게 이 문제집이 들어있는 출판사 풀이에도 그림이 1번으로 나왔어요. 1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게 돌 때 원을 상상하게 돼요. 이렇게. 도는 거니까. 네,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답이 바뀌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제가 일부러 피자를 얘기했어요. 피자는 원래 어떤 모양으로 오죠? 원입니다. 혹시 원이 굴러갈 때 중심의 높이가 변화가 있을까요? 부채꼴이 도는 건 뭐죠? 원의 일부가 도는 거예요.
부채꼴은 원의 일부가 도는 건데 이 부채꼴을 돌 때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도는 이 느낌 때문에 약간 휘어질 거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부채꼴은 원의 일부가 도는 것이고 바퀴가 굴러갈 때 중심이 막 흔들린다면 우린 자동차를 타기 힘들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일직선으로 간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 제 기아 수업의 최고 장점은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트레이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아이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재밌는 코너였던 것 같아요. 1, 2, 3. 실제 3번으로 가게 되고 사실 이거의 길이를 구하는 정확한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것까지 얘기하면 지금 서로 힘들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런 아이디어를 보는 부분까지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볼까요? 움직이는 부분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서 전체 길이는 요렇게를 구하게 돼요.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나 그런 부분들은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뭐 요런 형태들의 자료들로 아이들한테 자극을 줍니다. 제 수업에서는요. 실제 입체도형의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여러 가지 시각 자료는 보여줄 게 많은데 뭐 시간상 요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그런 게 궁금하실 거예요. 기아 실력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아, 근데 대순 모르겠는데 근데 기아 이거 그냥 한다고 될까요? 공부한다고 이게 뭔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럼 이 말은 학생의 기하 실력은 태어날 때 정해지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냐. 뭔가 자극을 줄 수 있을까, 변화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학습이라는 것 기본 자체가 그 아이의 역량이 지금 현재 100%가 아니라면 그것을 더 끌어내고 더 나은 걸 알려주고 올바른 과정으로 설명해주고 그것을 트레이닝을 해간다면 누구나 당연히 늡니다. 그 시간 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무엇이 기하 실력을 결정하느냐. 첫 번째, 원리로 학습한 개념. 정말 아마 어머니들도 이 줌 수업이나 코로나 초기에 많은 학생들이 뭐 대형 학원이나 그 학원의 그 수업 영상을 보고 학원을 그만두신 경우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수학 원리는커녕 그냥 개념 이렇게 그냥 쓰고 그냥 넘어가고 어떤 호흡이나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 이 수학을 정확하게 그게 왜 그런 원리로 성립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그런 포인트를 안 잡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더 힘들죠. 마치 수학을 책 읽어주듯이 그냥 개념 써 있는 거 소개하고 애들은 끄덕이고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학습했을 땐 절대 늘지 않아요. 수학이라는 건 문제 푸는 방법이나 공식을 외워서 대입만 할 수 있는 아이는 사실 계산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다. 누가 그 학생을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공식은 몰라도 원리를 통해서 뭔가 보는 눈이 생겼다. 그게 바로 칭찬할 부분인 건 거고 그런 원리를 통해서 일단 학습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공간지각 능력. 아, 이게 말이 어렵죠. 공간지각 능력의 대표가 주차잖아요. 주차 이렇게 슉슉. 저도 뭐 이제 참고로 하다 보니까 주차를 되게 잘하는데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저도 에피소드 얘기하면은 제가 차를 처음 샀을 때 초반에 운전할 때 주차를 못하니까 지나가시던 분이 아주 승질을 크게 내시고 제 차를 주차해주고 가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 뭐라고 이럴 거면 왜 나왔어 하더니 그러더니 이제 몇 번 연습을 통해서 주차나 지금 부분은 거의 묘기 주차를 많이 해요. 막 빠져나갈 수 없는 것 같은 것도 다 빠져나가고 하는데 근데 이제 수학에서의 공간지각 능력 아까 전에 상상하고 하는 거 제가 아까 답을 드렸어요. 뭐냐면 상상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군 상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 눈으로 본다면 충분히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따라올 수 있고 그 공간지각 능력이 형성이 돼요. 자, 세 번째 개념의 뼈대. 자, 요거랑 비슷한 말일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원리로 개념을 학습한다는 건 부분을 뜻합니다. 요 부분에 대한 원리 이해되지, 이 부분에 대한 원리 이해되지, 그 다음에 시간이 쭉 흘러서 너 근데 이거 알아? 안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하지만 이 학습에 있어서는 그날그날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이 체계를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복적인 어떤 이 트레이닝 그런 부분의 강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요즘 학습에 정말 없는 부분이에요. 깊게 고민하는 시간. 사실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성격이 집요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뭐 이제 학원에서
학원에서 이제 선생님 어떤 문제를 냈는데 사실 뭐 학원은 아니고 정확하게는 작은 공부방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그 문제가 안 풀렸었어요. 근데 물론 선생님이 궁금한 건 언제나 물어봐라는 그 얘기를 들었던 것 때문에 밤 12시에 결국 연락했어요. 알았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하다가 그 딱 떠올라서 연락도 해보고 칭찬도 받고 네 그렇게 했었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수학적인 해결력이나 응용력은 어려운 문제마다 그 설명을 들었을 때마다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 문제, 적절한 난이도의 아이가 풀만한 문제라면 이것을 어떻게 풀지 고민해보고 이렇게 접근해보고 그런 다양한 고민들로 그 길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요즘 학습 그게 어려운 거죠. 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한 문제를 5분 이상 공부를 할 수 있나요? 한 문제 5분 이상? 그렇게 하면 1시간에 12문제를 못 푸는데 이 수많은 숙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요즘 학습에 이런 부분이 참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이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게 마이크가 잠시만요. 잘 들리시죠? 네. 그 다음에 심화, 연계, 경시 개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냥 기본 문제, 아이들 트레이닝을 위한 기본 문제, 그리고 응용을 시킬 수 있는 그 응용 문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경시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심화 경시 문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응용을 끝으로 응용을 하는 문제라는 건 배운 개념을 통해서 풀어보게끔 하는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문제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경시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경시 문제들은 아이가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좌절도 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하지? 아이도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좌절하고 난 이거 원래 못하나? 아니에요. 그건 사실 경시 문제인데 문제집에서 일부러 밑에다가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럼 그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그냥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으면 일단 이해는 되긴 하지만 솔직히 왜 저렇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라는 이런 의문도 남는데 좀 더 심화까지 공부해서 약간 경시 연계 개념까지 보게 되면 와, 이 개념이 여기 나왔네 그런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약간 따로 빼서 그런 심화적인 연계되는 경시 개념은 따로 좀 빼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전에 저희 학습은 아마 이제 어머니 세대와 저 세대, 저도 뭐 이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세대일 것 같은데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똑같이 알려주면 모두 다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잘 못 깨닫고 누구는 설명해서 알아듣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에요. 하지만 요즘 학습은 너무나도 많은 심화 유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림 보시면 누구나 다 알 거예요. 제 수업하는 아이들 치고 이걸 모르는 아이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염소가 물 먹고 집에 갈 건데 어떻게 해야지 가장 빨리 가는 그 지점을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최단 거리가 될까? 이거를 대칭을 해서 그 지점을 찾아내자라는 게 이 문제의 아이디어예요. 대칭하면 이 길이가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갔다 오는 거리는 이렇게 가는 거리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일직선으로 가는 요 길이가 가장 짧은 거리고 요 지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걸 알고 있는 학생들한테 좀 물어봐요. 혹시 방금 깨달았니? 아니래요. 언젠가 배운 적이 있대요. 혹시 이 개념을 방금 깨달아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낸 사람 있니? 보통 아이들은 두 부류예요. 이 개념을 마친 학생들은 배운 적이 있거나 배운 적이 있는데 그 사실은 까먹었어. 그래서 자기가 생각난 것 같긴 한데 언젠가 배운 적이 있거나. 왜냐하면 이런 수학적인 하나하나 아이디어들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조금씩 인류에 의해서 쌓인 거예요. 그 쌓인 지식인 건데 그런 지식을 우리가 한 번에 다 그냥 아이디어를 알아내긴 힘듭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독특하거나 어려운 그 아이디어들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하는 건 거고 A급 수학의 원의 성질, A급 수학 얘기를 잠깐 하면 보통은 아이들이 닮은 기준으로 A급 수학이 난이도가 C, B, A 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C는 여느 문제집처럼 그럭저럭 풀리고 B는 조금 어려워하다가 A에서 턱턱 걸리는 게 일반적인 난이도인데 중3 원의 성질 기준으로는요. C부터 안 풀려요. 당황합니다. 이게 안 풀리고 계속해서 안 풀립니다.
여기서 완전 큰 좌절이 오게 되는데 A급 수학의 한 문제를 보면 이거 그림만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경시 문제예요. 경시 문제에 있는 걸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집에 넣어놓고 아이들 보고 풀라는 겁니다. 문제인 것처럼. 하지만 아이들이 풀기 어렵죠. 경시 문제니까. 하지만 이런 이론을 배운 친구들은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설명에서 재밌게 소개하는 부분인데 A급 수학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얘 더하기 얘 최소를 구하라. 이거 그림 보시면 느낌이 오죠. 저작권 때문일까요? 그냥 그림을 뒤집는 정도의 응용만 준 것 같아요. 평면기의 아이디어라는 경시책에 나오는 건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페르마의 점이라는 유형 개념이 있어요. 얘 더하기 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걸 수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지금 편안하게 이게 어떤 수준의 개념인지만 알아보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까지 최단거리는 항상 수학자들도 대칭을 해서 일직선으로 푸는 그 방법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마 요 시점 이후로 도형을 60도만 회전시켜서 풀 수 있어라는 그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 전까지 이 유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도형을 60도만 딱 회전시켜서 푸는 방법을 정말 역사상의 엄청난 천재적인 수학자 페르마가 찾아낸 건데 아이들은 이 문제 속에서 그런 숙제로 던져지게 되는 거 뭐냐면 A급 수학에서 이 문제를 보고 역사상 페르마밖에 한 적이 없었던 그 문제를 도형을 60도를 돌려서 풀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인 겁니다. 풀 수 있을까요? 없어서 역사상 몇천 년 동안 딱 한 명밖에 못했던 그거를 아이한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공부 전략이 조금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화 쪽에서는. 그런 심화 쪽에서 경시 유형이냐 응용의 유형이냐 기본 유형이냐를 정확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학습을 좀 정확히 끌어주는 그런 공부를 해야지 않으면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밟아가기 어렵습니다. 자, 이제 저 거의 얘기가 뭐 마무리 돼 가는데요. 기본적인 기하의 전체적인 얘기들은 아마 아직은 지금 뭐 제 수업이나 뭐 이 지금 설명에 참여하신 분들은 근본적으로 아직은 우리 아이 진로를 정확히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경시를 할까 말까 여전히 되게 큰 고민이 되는 부분이실 거고 그럼 영재교 같은 데 갈까 말까 물론 이거 연장선상인 내용일 거고 공부를 잘하더라도 잘했으면 좋겠지만 잘하더라도 일반고에 가서 조금 더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서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뭐 자사고나 뭐 그런 곳들도 계속 영향력을 좀 줄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 건데 사실 지금의 저희 여기서 하고 싶은 그 학습은 제가 하고 싶은 학습은 기본적으로 이 모두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부분인 거예요. 기본적인 중등 심화와 경시적인 심화를 보는 눈, 꼭 경시를 해서가 아니라 요즘 교육과정이나 그런 건 쉬워지지만 많아지는 심화 유형들이 엄청 많고 그런 기본적인 학교에 나오는 킬러 문제나 그런 걸 해결하려면 이런 심화를 보는 눈 자체를 좀 갖는 게 아이들한테 유리한 겁니다. 학습에서. 그런 공통적인 부분인 것이니까 저는 제 커리 부분은 계속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고요. 좀 추우시죠? 춥진 않으세요? 네. 자, 그러면 자, 기하에 대한 어머니 요 상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를 좀 지금 오랫동안 공식적인 설명회를 안 했더니 예전이랑 좀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더라고요. 뭐냐면 예전에는 설명회도 자주 하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어머니들이 이해하시고 가고 했었는데 요즘은 큰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또 영상 자료 같은 걸 설명회 한 후 뿌리더라도 요즘처럼 영상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대는 없어요. 어머니들이 영상이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면 개인적으로 한 명 상담해서 그 엄마가 무언가 알게 되면 그 엄마들한테 전해들은 얘기들이 이제 오히려 더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제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성적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소문 들었다 왔다라는 분들 많지만 정확하게 어떤 단계인지를 이해하신 분들이 예전보다 좀 많이 비율이 줄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들도 집에서도 잠깐씩 다른 일도 하시면서 뭐 라디오 듣듯이 편하게도 들으실 수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집중해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시기 이걸 들어야지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자, 기하 1단계에 대한 상을 좀 잡아드릴게요. 사실 제가 설명을 한다면 기하만 설명을 한다면 이거 한 2, 30분
이것만 2, 30분. 원래 그렇게 해야지 각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정확히 상을 잡도록 얘기 드릴게요. 기하 1단계는요. 아직 중등의 기하를 정확하게 끝까지는 다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직 중학교 과정을 시작을 할 예정이거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이 중등에 대한 기하를 큰 그림을 제대로 완전히 좀 정확한 방법들로 이해하고 공간지각 능력에 자극도 주면서 공부를 하기 원하는 그런 학습입니다. 자, 어머니들이 우리가 용어들, 제가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용어 정리, 선행, 선선행, 사고력, 말이 복잡한데 사고력이라는 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사고력? 사고력 수학을 왜 할까요? 사고력 수학의 가장 큰 목표는 아이가 선행할 단계가 되지 않은 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을 사고력이라는 걸 통한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 간접 경험들은 나중에 학습에 이것저것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그릴 그림들에 점을 찍어 놓고 그 포인트들을 좀 알면서 보게 되는 사고력인 건데 기하 1단계 수업은요. 그 사고력 수업과 비슷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고력 수업은 간접 선행이에요. 간접적으로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인 건데 기하 제1단계는요. 직접 선행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고력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이 높은 계단을 넘기 위해서 좀 힘드니까 그것을 되게 쉽게 설명하면서 경험을 하는 게 사고력이라면 이 수업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도형들을 직접 보여주고 회전시키고 저만의 노하우로 더 편안하게 알려주면서 이 계단 자체가 낮춰지면서 분명히 어렵거나 이 제대로 된 학습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하 1단계를 이 학습의 초기에 배치해서 공부한다면 훨씬 이 학습하는 데 유리할 겁니다. 자, 기하 1단계는 참고로 중1 과정만 하나요? 1단계 때문에 그런 이름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중1, 중2, 중3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하는 수업인 거고 한 난이도로는 제 자료에 각각 수업 난이도 써 있는데 뭐 문제집 기준으로 한 RPM 뭐 그 정도 기본서 정도 해당되는 많은 유형들을 좀 공부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익히고 재밌게 좀 학습하는 내용입니다. 기하 2단계는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어요. 중등에 대한 총 공부를 다 한 친구들은 각각의 순간들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을 총 정리하는 것은 잘 못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하 2단계 수업은 중등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자신만의 공식 노트를 만들고 하나하나 증명하고 그걸 트레이닝하는 어떤 심화 수업이에요. 여기서 그 경시 연계 문항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확장되는. 그래서 기하 2단계는 기하를 배운 친구들의 총정리고 조금 더 심화로 가기 위한 발판, 제대로 된 완전 심화 개념에 대한 뼈대가 탄탄하게 잡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또 가장 메인 수업 중에 하나죠. 자, 기하 2단계를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의 뼈대나 가지들은 탄탄하게 잡히게 돼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증명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공식들을 다 외워서 말할 수도 있는 개념의 뼈대 튼튼해지고 보조선 같은 거 긋는 트레이닝도 다 합니다. 그럼 개념의 뼈대가 튼튼해진 친구들은 크게 약간 두 갈래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뼈대는 튼튼해졌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아직 문제를 직접 푸는 유형 그 능력은 조금 약하니까 조금 더 많은 문제를